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수험생뿐만 여러분들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장풍이는 발빠르게 그 예시문항을 좀 더 분석해보고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서 우리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통합과학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장풍이가 하나씩 그 예시문항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까지 뭐 수능에 대한 그런 느낌이 안 오잖아. 그렇지. 내신 준비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풍마이들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장풍이가 뭐 유튜브라던가 다른 캐스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번 말고 다음 말고 그 다음이 너라고. 너야. 다다음이 너의 순서기 때문에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서 우리 한번 수능을 완벽하게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8학년도부터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에 채택이 되에 따라 좀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물화생지 1파트 또 2파트를 통해서 뭐 과학탐구 영역의 두 가지를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았다면 이제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동일한 통합적인 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통합과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우리 풍만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나씩 해보자라는 것이고, 자, 또한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풍만이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들아, 수능은 어려워요. 그 어려운데 우리 풍마이들은 그 수능을 무조건 잘 볼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어려워진 수능 우리는 잘 적응해 갈 거라 믿음으로 되니 믿음으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똑같은 통합과학의 단원에서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그 변화되는 그 수능의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풍이가 이 예시문항이 나오기 전에 얘들아 굉장히 많이 예상을 했고 그 예상대로 예시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문항수를 보면 기존에는 20문항이었지만 이제 2028학년부터는 25문항으로 시간도 10분 늘었습니다.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이 늘었고 그리고 난이도별 배점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옛날에는 기존에는 2점과 3점짜리 문제였다면 이제는 1.5점, 2점, 그리고 2.5점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문제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서도 얘들아 뭐 킬러도 있었고 중킬러도 있었고 뭐 이런 비킬러도 있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1.5점, 2점, 2.5점으로 나눴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 양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풍이가 얼마 전에 캐스트에서 이러한 얘기를 또 예상을 했었죠. 자, 그럼 배점에 따른 문항수를 비교해보니 1.5점짜리 문항은 약 8문제, 합쳐서 12점, 2점짜리 문제는 약 9문제, 합쳐서 18점, 2.5점짜리가 아마 8문제가 출제가 돼서 총 25문항, 토탈 50점 만점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3개로 나누는데 1.5점짜리는 8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2점은 9문제, 그리고 2.5점은 8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50점 만점. 이 얘기는 장풍이가 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점짜리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1.5점은 쉬운 거고 2점은
좀 중간 정도의 난이도고 2.5점은 더럽게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예시 문항을 딱 펼쳐보니 1.5점도 좀 더럽게 어려워. 2.5점은 정말 완전 어려워. 왜냐하면 아직까지 얘들아 통합과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와 완벽한 내용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시 문항을 풀어보면요. 그냥 1.5점도 되게 어렵고 2.5점도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엇이냐면 봐라. 40분 동안 여기는 25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장풍이가 예시 문항을 딱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40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OMR 카드 검토하는 시간 5분을 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은 35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35분 동안 우리는 25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문제당 평균 84초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지금 수능에 대한 변화에서 제일 먼저 시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기존 수능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나만 시간이 부족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리고 또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20번 같은 문제를 왜 찍느냐 이거야. 그건 너무나 안타깝죠.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이 변화에 따른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문제당 84초씩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2.5점짜리 문제는요. 84초 동안 문제를 못 풀어. 문제 읽는데 거의 40~50초가 형성이 되고 약 40초 동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수능은 일반 내신과 좀 달라. 왜냐? 이 시험 한 번으로 나의 인생이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생기겠니? 얼마나 불안함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체감 난이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체감 난이도가 막 올라간다고. 왜? 쫄리잖아. 큰일 났다. 못 풀겠어.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점점점 쫄리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담이 쌓일 것이고 체감 난이도는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얘들아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 때는 막 엄마 생각나고 막 아빠 생각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재수를 해야 되나? 수많은 고민이 생길 거야. 수능 당일에.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 배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2.5점 문제는요. 2분 이상이 소요가 되니 조금은 난이도가 쉬운 1.5점짜리 문제는 얘들아 1분 이하로 그리고 2점은 1분대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능은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시간 배분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요번 장풍이가 수능 예시 문항을 딱 펴보면서 야 이거 애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왜? 2.5점짜리는 정말 1분 안에 문제를 못 풀어. 2분도 더 넘어 걸려. 큰일 났다. 생각하는 능력과 그리고 응용하는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시 문항을 보고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연습해 갈 것이고 우리 풍만이들에게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요. 우리 풍만이들은 장풍이랑 같이 기본 개념 잘 다져놓고 그리고 장풍이가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면 분명히 수능에 맞게 사고력과 응용력이 커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나중에 장풍이의 모의고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풀이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장풍이가 모든 것들을 다 컨텐츠를 준비해 놓을 테니 우리 풍아이들은 시간 체크만 해서 절대로 25문제 중 한 문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5점은 거의 57초 이하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가는 연습을 해야 되며
2.5점짜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을 깊게 하고 그리고 요령을 통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5문제고 40분이니까 좀 시간이 10분 늘어났으니까 좀 널널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합과학은 또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은 이런 시간 배분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문항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예시문항에 대한 특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물화생지가 같이 유연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통합과학은요, 자꾸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나누다 보면 통합과학에 대한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화생지와 좀 더 별개로 또 다른 통합과학이다. 즉 또 다른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수능 예시문항을 살펴보니 현재 과학탐구 그 수능 문제와 조금은 유사해요. 문제 형식은 유사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에 대한 문제 형식도 유사하고 그리고 어떤 자료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기본 개념과 연결하여 보기를 해석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수능 유형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물화생지간, 즉 하나의 문제 안에 보기가 선지들이 이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아니라 골고루 섞여 있다는 것. 이런 보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고 학습해야 됩니다. 또한 통합과학 2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 우리 통합과학 2의 3단원 과학과 미래사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어의 비문학 지문처럼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통합과학 1에 있는 과학의 기초와 통합과학 2에 있는 과학과 미래사회. 굉장히 내용이 좀 얕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어의 비문학 지문처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더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풍마이들의 어떤 훈련과 연습은요, 장풍이가 다 시켜드릴 거예요. 우선은 변화된 요 양상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3월 학평을 봤었습니다. 3월 학평에 대한 해설 강의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작년에 3월 학평의 해설 강의는요, 거의 30분 안에 커트했어. 근데 해설 강의가 올해 3월 학평의 해설 강의는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 안에 얘들아 통합과학적으로 물화생지를 다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응용되지 못하면 문제가 틀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변화된 그러한 모의고사였습니다. 지금 출제된 이 수능 예시문항에서는요, 한 문제 안에 물화생지의 영역이 약간은 그 연계되어 있는 수가 아직 적지만 장풍이가 과감히 예상해 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의고사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는 하나의 문제 안에 물화생지의 영역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것. 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요, 우리 풍만이들이 막 이런 생각을 든다고. 아,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풍이는 항상 고민이 그렇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신과 수능을 같이 좀 더 완벽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풍마이들이 우선은 개념 통과, 심화 통과, 완자 통과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가 곧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풍마이들이 지금 열심히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있지만 중간고사 대비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수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쌓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신으로만 공부한다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엔 테트리스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돼? 테트리스 뿌룩 지워져요. 지워지면 안 돼. 통합과학의 과목적 특성은 단원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큽니다. 통합과학 1의 2단원에서 물질과 규칙성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통합과학 2에 있는 첫 번째 단원, 산화와 환원, 중화반응에서 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중간고사 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한 다음에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을 사르륵 지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걸 고3 때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하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장풍이가 개념통과 완자통과에서도 엄청나게 얘기했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직접 보면서 한번 변화된 이 통합과학의 수능 장풍이가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수능 예시문항에 대한 총평이고 해설 강의가 또 업로드 됩니다. 근데 장풍이는 해설 강의를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 해설 강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수능 예시문항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신 문제를 만들 때 그 예시문항을 토대로 약간의 변형을 해서 내신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풍이는 통합과학 1 파트와 통합과학 2 파트를 나누어서 그래서 문제 순이 아니라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의 단원별로 장풍이는 문제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풍마이들은 이 총평뿐만 아니라 해설 강의, 문제 해설 강의도 꼭 들어주셔야지만이 완벽한 수능 예시문항에 대한 변화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각각의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쫄지 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그 19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얘들아 뭐 결합선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장풍이가 다 해드릴 것입니다.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한 특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합선이 나와요. 이 결합선이라고 하는 건 우선 얘들아 DNA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을 한다 했었고 DNA 같은 경우는 아데닌과 타이민이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보적 결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굳지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이 나지? 요 굳지만 알면 얘들아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 결합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백신에서 다 배웠던 얘기예요. 이런 결합선에 관한 얘기,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 장풍이가 개념통과, 완자통과, 심화통과까지 얘들아 계속 떠들었던 얘기예요. 장풍이가 왜 쫄지 마라는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이렇게 배웠던 기본 개념이 결합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갑자기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굳지랑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 뉴클레오 다하이히드흐 이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합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결합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되면서 우리 풍마들이 이거 안 배웠던 건데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이 결합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개념으로 추론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 나오는 용어라던가 단어가 시험 문제에 제시가 되어도 쫄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다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용어,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쫄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배웠던 기본 개념을 그대로 녹이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용어들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자, 또한 두 번째. 장풍이가 말한 것들이 얘들아 강조했다라는 것. 난 이 문제를 보고 정말 내가 개념통과 심화통과 완자통과에서 정말 이거 진짜 잘 설명했구나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입니다. 뭐냐면 14번 문제 같은 경우 얘들아
장풍이가 그 개념통과 원자통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주기율표를 외우라고 했냐면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사주기 2족 칼슘, 2주기 16족 산소, 이 정도로 장풍이가 탁탁 던지면 탁탁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우라고 했었지, 그치? 내가 말했잖아. 주기와 족, 원자가 전자수, 원자 번호, 언제까지 얘들아 수의 립에 붕탄지사 분해하면 이거 알고 있을 거야. 장풍이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던지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장풍이가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옆에다가 수의 립에 붕탄지사 이거 주기율표 쓰라고 했니 안 했니? 그리고 전자배치 이거 다 그리라고 했니 안 했니? 직접 그리라고 해서 써머리, 나만 알래 전부 다 이걸 써보라고 했었습니다. 맞아? 이거만 써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풍만이들이 이 14번 문제를 통해서 이걸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수능은 망해요. 우리 풍만이들이 여기 있는 주기율표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그 시험지 위에다가 써놔. 써놓고 바로바로 적용을 하라는 것. 장풍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한번 해설 강의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문제 특징 볼게요. 단원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거. 장풍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물화생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기, 우리 4번과 11번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여기는 누가 봐도 화학이거든. 그렇잖아. 화학 문제잖아. 근데 니은의 보기는 지구과학에 대한 보기가 나오고요. 또한 반도체라는 물리학에 대한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의 문제에서 이제는 물화생지를 구분하는 영역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번 통합과학의 수능의 특징은요. 단원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한 2단원과 3단원 그리고 통합과학 2에 있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들은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은요. 내신처럼 시험 범위가 요만큼이 아닙니다. 수능의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 전체예요. 그러다 보니 단원 간 경계가 없어지고 영역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1단원부터 통합과학 2의 3단원까지 전부 다 잘 알아야지만이 한 문제를 더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장풍이가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장풍이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얘들아 할 수 있어요. 우리 풍마애들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에서 통합과학의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도록 장풍이가 계속적으로 뭔가의 컨텐츠를 던질 거예요. 우리 풍만이들이 단계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장풍이가 열심히 끝까지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해볼 테니까 우리 풍만이들은 마음의 준비만 이런 변화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번 수능 통합과학의 수능은요. 자료해석 전문가가 돼야 돼. 자료해석 전문가가 돼. 자, 여기 6번 문제와 9번 문제입니다. 너희들 여기 있는 문제를 읽는 건 얘들아 시간이 뭐 빨리 걸리겠죠. 근데 문제를 읽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얘들아 탐구 과정에 대한 생각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야 되고 그 탐구 과정에 따라서 탐구 결과를 얘기하면 장풍이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냥 문항수를 알려주는 수능 예시 문항이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탐구 활동에 관한 문제가 7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탐구 활동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장풍이가 분명히 예상했었어요. 이런 탐구 활동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탐구 활동이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글을 읽는 것도 어렵고요. 글을 읽으면서 탐구 과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고요.
여기는 과정과 결과를 맞춰봐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 9번 같은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탐구 활동에 따라서 얘들아 결과 여기는 가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그래프를 얘들아 3개야. 여기 그래프를 보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장풍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분 이내로 걸리겠느냐 이거야.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료 해석. 자, 또한 이 통합과학의 수능에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6번 문제를 살펴보면 기온, 상대 습도, 기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통합과학에서는 언급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토대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는 문제 중에 얘들아 상대 습도와 기온, 기압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 그래프의 자료의 패턴을 물어보는 것이지 상대 습도가 무엇입니까? 기온이 무엇입니까? 왜? 통합과학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 나오는 용어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래프로 잘 해석해내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소한 단어와 생소한 그래프의 자료가 나오더라도 절대 쫄지 않고 나는 자료 해석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풍이가 이런 자료의 컨텐츠 다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자료 해석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 이거 2.5점짜리야. 이거 봐봐. 1.5점이거든? 1.5점인데 얘들아 막 상대 습도와 기온이 막 나와가지고 얘들아 수집한 데이터에서 측정 오차와 편향된 값을 갖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걸 해석하는 데 자체가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멘붕이 올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거 1.5점짜리야. 연습을 하자 이거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볼 때쯤에 여러분들은 좀 전문가가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학년 때부터 원래는 얘들아 이제 6월 모의고사,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었는데 이제 9월 모평이 한 달 앞으로 이제 8월 달로 모평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6월과 8월에 모의고사가 실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는요. 그러니까 모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예비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도 지금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부터는 6월과 8월 모평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또한 장풍이가 요 24번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2분 안에 절대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중화반응 문제거든요. 염산하고 수산나트륨 그리고 수산화칼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중화반응은요. 산 하나, 염기 하나 나와서 그래프로 그려서 이렇게 중화반응을 물어보는 것. 또한 장풍이가 통합과학 2에서도 개념 통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도가 같으면 문제가 쉬워요. 근데 얘가 농도가 틀어지면 굉장히 개수를 세는 게 어렵다라는 것. 이온의 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장풍이가 누누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달라지어서 어떠한 패턴을 갖게 되는지 이걸 얘들아 심화 통과에서 우리가 심화 통과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이온들을 그려보고 이온의 개수를 측정하며 농도가 다른 산과 염기에서의 중화 반응은 어떤 패턴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심화 통과해서 여기까지 꼭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풍마이들은 설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 했는데 나와요. 나왔던 거야. 얘네들이 농도가 좀 달라요. 농도가 다른 중화 반응의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온수의 비율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죠. 이온수를 상대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백신 뒤집기라고 해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풍마이들이 정말 2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하지만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심화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줘야지만이 25문제의 수능을 정말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그리고 특징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 양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장풍이가 이 총평 캐스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시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면서 수능으로 첫 바뀝니다. 첫 바뀌는 첫 세대예요.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적응을 시키는 것은 나의 몫이기 때문에 나의 어깨와 책임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풍만이들이 우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그냥 내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는 수능의 기초를 잘 다진다라는 생각까지 더해주면서 공부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정말 좀 강조해 드립니다. 자, 통합과학, 수능이 되었건 내신이 되었건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수능 통합과학에 대한 특징과 그 변화되는 패턴들을 장풍이가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계속적으로 캐스트에 올릴 것입니다. 우리 꿈아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좀 잘 제대로 분석해 주시고 그냥 여기저기 나와 있는 통합과학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정보들은 여러분들의 혼란만, 불안함만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검증된 그 통합과학의 전문가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대한 패턴, 궁금한 것들 아무거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통합과학의 만점을 향한 그날까지 장풍이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좀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2028학년도 통합과학의 수능 첫 세대입니다. 장풍이가 좀 더 무거운 책임감과 마음으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비록 공부한 내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해낼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한번 중간고사부터 잘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수능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꼭 리더가 되고 앞장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통합과학 1 해설 강의 꼭 들어야 돼. 알겠지? 통합과학 1, 2로 나눠서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거 좀 다운받아봐. 너희들이 수능 볼 거 아니야. 알겠지? 꼭 다운받아서 문제를 먼저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만이 forever!